볼게. 다섯 번째 유형은 삼각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다섯 번째 유형과 여섯 번째 유형이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서 조금 한두 문제 남겨놓고는 좀 많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특히 6번 유형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라서 쉽지 않거든. 자, 수능에 나왔던 23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를 가볼게. 일단 식을 먼저 이렇게 한번 조금 바꿔볼게. fx라는 식이 존재하는데 얘를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x 하고 a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볼게. 너희는 그냥 요거를 없애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a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아우, 영어 몇 시부터 있었니 넌? 몇 시부터 있었니? 오늘 스터디 카페? 3시요. 와, 3시에 온 거였어. 네. 아, 난 열심히 공부하다 나온 줄 알았더니.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를 일단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탄젠트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되네. 그리고 세 번째로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이 7하고 3으로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주기를 판단하면 탄젠트의 주기는 뭡니까? 그렇지, 파이. 그런데 x의 개수인 2로 나누는 거네.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은 주기가 파이라는 것은 탄젠트 그래프가 원래 그려지는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여기 점근선에서부터 여기 점근선까지가 얘가 한 주기를 나타내는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야지 합쳐야지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일단 탄젠트 2x야.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졌대. 자, 음수값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양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물론 다른 개념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 y축 방향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몰라, 그치?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b까지가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일단 올려보는 걸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우리가 원하는 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요 점이 a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잘라보는 거야. 7. 자,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 b까지 정도로 딱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최대값 여기가 7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3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양수값을 가지니까 그냥 내가 일단 올려본 거야, 그냥. 근데 정말 0보다 큰 값이 나오는지 해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뭔가 알 수 있죠. x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되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a가 되면서 얘가 7이다 라고 첫 번째 식이 나오겠군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탄젠트는 뭐니? 탄젠트는 양의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필기해줬던 거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면 얘는 원점 대칭 역할에 의해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하고 동일하더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3. 그러면 요 값이 루트 3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3 플러스 a가 7.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4라고. 양수 값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네. 그지? 일단 a 값을 구했어. 자, 그럼 a 값이 얘가 4로 가는 거네. 자, 그럼 두 번째 b 집어넣었을 때 3 나온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b 집어넣었을 때 바로 가볼게. 여기다가 b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3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네. 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얘로 나누면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면 탄젠트 2x라는 것이 얘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b 맞죠? 그러면 몇 도에서 루트 3분의 1이 나옵니까? 30도면 6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가 6분의 파이면은 따라서 b 값은 12분의 파이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 값도 양수인 게 맞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려운 문제죠. 그래프 자체가 좀 쉽지 않다. 근데 13번은 그래프 자체를 뭔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냥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 각변환 또 나왔죠? 자, 갑니다. 각변환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너희는 확통이 좀 빨리 끝나면은 확통은 계속 테스트로 갈 거고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요 수능 완성 수투랑 이런 파트를 조금 계속 해나가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해결을 해보자. 자, fx 한 명씩 가볼까? 2. 첫 번째 요거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그러면 일단 sin x가 되겠네. 자, 머릿속에서 요거를 하면 되겠죠? 얼싸탄코 몇 사분면이니 이제는? 3, 4분면.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네. sin 마이너스 x. sin x죠.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도 그냥 x 적는 거야. 자, 그러면 몇 사분면입니까? 2, 4분면. sin 플러스니까 플러스. 곱하면 되겠죠, 그냥?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바뀝니까? 바뀌죠. 그러면 코사인 x가 되겠네. 몇 사분면입니까? 4, 사분면. 그러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갈렸다. 4, 사분면이면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변환 전에 있는 삼각함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3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fx라는 것은 sin 곱하니까 sin 제곱이죠? 그래서 약자로 적을게. 마이너스 2 si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항상 우리는 1차의 삼각함수가 중요하다. 1차가 코사인이고 2차는 사인이네. 그럼 요거를 뭘로 바꾼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식은 곱하면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면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에서 항상 머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축은 어디니? 4분의 1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멀리 있고 1이 가까이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결국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이 최대값, 그 다음에 4분의 1을 집어넣은 것이 최소값, 이렇게 해서 값을 찾아내주면 해결이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그래도 질문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 다음 유형은 한 3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건 일단 한번 너희들 생각해보라고 냅둘게. 자, 6번째 유형. 자, 이제 요게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방부등식으로 우리가 어떤 범위를 할 수도 있고 값을 찾아낼 수도 있고 해를 구할 때는 그 각도의 값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 가보자. 요거는 5문제가 있으니까 3문제 정도로 갈게. 자, 얘도 수능 44점짜리네. 자, 이제는 머릿속으로 갑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부호까지 다 생각해서 대답해야 된다. 오,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네. 이제 각변화는 그냥 암산으로 다 가능하다, 그지? 되십니까? 안 되는 사람 얘기해주고. 방송이 되지? 응?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1차가 삼각 사인인데 사인 나와있네. 그러면 식을 간략히 하면 4 사인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사인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2 사인 그 다음에 2 사인 이렇게 만들어주고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가보자. 사인 x라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어도 되고 또는 2분의 1이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사인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불가능해. 그럼 우리는 2분의 1 되는 것만 찾으면 되지. 자, 그래서 0에서부터 4파이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이니까 주기가 뭡니까? 2파이죠? 그러면 그래프를 2개를 그려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4파이 구멍 뚫고 딱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얘 값이 2분의 1 나오는 거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가 A,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C, 얘가 D 이렇게 4개의 값을 다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다 각각 구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한 가지만 또 생각해 보자. 다 A, B, C, D를 구해서 더해도 되고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여러 개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4개 이상 나올 때 여기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는 각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5파이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떨어진 정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얘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얘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치? 되셨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는 곱하기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두 개의 값을 합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그거 두 개 더한 거는 가운데 있는 놈을 몇 배 한 거와 똑같다? 2배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일단 파이가 나오고 C 플러스 D는 그러면 얘를 2배 한 것과 똑같네. 그래서 5파이가 나오고 그래서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6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각각 안 구하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까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4개 이상 할 때는 하나씩 구하지 말고 그냥 쭉 저렇게 해서 중점을 이용하는 거.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2문제를 가볼게. 절대값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자, 어떻게 우리는 y는 이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만 가져야 되겠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릴 거는 순차적으로 가볼게. 얘를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얘를 두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절대값까지 포함한 것을 세 번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자, 한 주기에서만 보면 되겠죠? 자, 일단 8 코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8 코사인 x만 물어봤는데 8 마이너스 8 그죠?
그러면 코사인 x 4등분해서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4등분해서 일단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8 코사인 x 그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리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에 10이 되겠네. 그럼 이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 하는 방법도 배웠죠. 전체 식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아래쪽의 것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네. 그러면 최종적인 그래프는 위에 있는 거는 냅두고 얘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네. 그러면 요 높이 자체는 6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가 좌변은 이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y는 k를 그어서 3개의 저 교점이 나오는 것은 그 k 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6일 때만 교점이 3개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y는 k를 그었대. 그런데 그 k 값이 6이래. 일단 그래서 k 값은 찾아냈다. 그랬을 때 순차적으로 크기 순으로 봤을 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셋 중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값은? 베타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파이. 그렇죠. 베타는 파이로 결정이 나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뭔가 생각을 해주면 알파의 각도는 요만큼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2파이 있는 쪽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알파만 구하면 감마라는 것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를 구해야 돼. 자, 알파는 접어 올린 그래프니 접어 올리기 전의 그래프니? 접어 올리기 전의 그래프잖아. 그럼 접어 올리기 전의 그래프는 이게 그대로 풀렸을 때, 그래서 8 코사인 x 플러스 2 얘가 얼마일 때? 6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4가 되고 코사인 x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일 때. 그럼 요 x 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코사인이니까 30도 60도 맞죠. 코사인은 큰 거에서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3분의 파이네. 얘가 뭐라고? 알파. 그러면 얘는 3분의 5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값을 딱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겠다. 그치? 여기 좀 제일 애들이 힘들었는데? 절대값이 들어서 딴 반에서 다 질문 나왔던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여기 이제 1월 달에는 3번 정도만 하면 끝나겠네. 금, 월, 수 이렇게 하면 1월은 일단 끝나고 2월 달도 명절 끝나서 시작하면은 너희는 3번만 하고 화목토반은 4번을 해야 되고. 자, 18번 가볼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한 주기인 0 이상이고 2파이 미만까지만 원하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뭡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판별식이라고 하죠. 판별식이 어떤 부등호 방향을 가질 때 0보다 크면 2개, 같으면 중근 하나. 그래서 실근을 가지는 것은 판별식이 0 이상을 쓰네. 자, 그런데 표현이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4분의 d b'이 2 사인 세타죠? 그러면 b'의 제곱하면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 얘가 0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1차의 삼각함수가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2차인 얘를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자. 4 코사인 제곱 열로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넘어가면 4 코사인 제곱인데 2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코사인 넘어가서 5 코사인으로 바뀌겠네. 2로 나누면 상수항은 4, 2, 6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되면서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괜찮죠? 그러면 2 코사인, 코사인 하고 플러스 3을 여기 붙이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붙이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하인데 코사인 세타는 얘를 어떻게 항상 만족하고 있죠.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이하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주기의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파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 얘가 2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의 간격 코사인 2분의 1 나오는 거 조금 전에 했죠. 3분의 파이.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당연히 이 간격도 동일하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5파이. 그래서 만족하는 거는 2분의 1 이하 되는 거네. 그러면 세타 값이 3분의 파이 이상이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이하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3분의 4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네. 자, 방정식, 부등식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다 했네. 이제 남은 파트는 사인 법칙 저번에 공식 적어준 거 있고 코사인 법칙의 활용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뭐 여기는 네 문제 세 문제네. 그럼 두 문제 한 문제 정도로 가볼까? 자, 사인 법칙 공식은 다 될 거고 요거 뒤쪽에 거 한번 가볼까? 자, 21번 그림만 좀 확대하자. 자, 일단 다 나와 있고 원하는 게 뭡니까? ABD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ABD 외접원이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ABD를 다 지나는. 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서 원, 외접원, 반지름, R 이걸 구하거나 아니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거나 항상 이렇게 지문이 딱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구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지문을 읽고 바로 캐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한 각에 대한 사인 값과 그 대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인 법칙 쓸 때 지름 2r이라는 것은 뭐 사인 한 각분의 한 대변의 길이. 그러면 우리는 요 값과 요 값을 찾아내 주기만 하면은 뭔가 되겠다. 근데 다행히 주어진 게 얘가 주어졌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사인 3분의 파이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 여기 선분에 있는 선분 AD만 딱 찾아내주면 D만 찾아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D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핵심이야.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주어진 게 또 이쪽에 뭔가 이렇게 주어졌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항상 그냥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여기서도 요 삼각형 ADC에서 한 사인 값과 대변 부대
한 쌀값과 또 대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한다? 사인 4분의 파이분의 대변인 선분 AD는 사인 6분의 파이분의 2. 여기서 이제 AD의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니까 절반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도형이 나와 있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풀이 과정 일단 접어놓고 뭐 벌써 다 보였어? 그다음 문제는 용훈이가 시키는 대로 해볼게. 자신 있다 이거네. 예. 자, 22번도 그림으로 갈게. 그게 되나? 더 크게 되네. 자,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에서 각도가 다 나와 있네. 여기에 90도가 하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길이가 선분 AB가 3, 그 다음에 선분 AC가 4,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것은 선분 AB를 2대1로,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2가 되는 것이고, 요 길이가 1이 되는 것까지는 뭐 끝났네. 됐어. 자, 그랬을 때, 요번에는 외접원의 넓이 나왔죠?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네? 그럼 사인 법칙을 또 써야 되네? 라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핵심이 되겠네? 일단 세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안 나와 있어, 그지? 근데 두 변에는 길이는 나와 있으니까 얘 각을 구하든 얘 각을 구하든 아니면 이 변을 구해서 이 각도 구하든지 뭔가를 다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용훈아 뭐부터 구할까?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신 있다며? 다른 사람들 혹시 이거 뭐부터 구해야 되는지 출발을 뭐부터 해야 될지 생각이 됩니까? BC? 자, 첫 번째 BC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16-9 그러면 BC의 길이가 루트 7로 나오네? 됐네. 그 다음 두 번째 CD 두 번째 요 CD의 길이 그러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니까 루트 8 그럼 얘가 2 루트 2까지 나왔대.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어.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이 셋 중에 어떤 한 각에 대한 사인 값만 하나 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어떤 각을 세타라고 둘까? 1번, 2번, 3번. 뭐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죠.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사인 세타가 이렇게 딱 나오겠지. 됐죠? 자, 그러면 바로 2R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 그러면 4분의 루트 7 분의 요 각에 대한 대변은 2 루트 2. 그럼 여기서 반지름 R이 나왔으니까 제곱하면은 제곱해서 파이를 붙이기만 하면 외접원의 넓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코사인 법칙의 활용만 남았네. 일단 요거 끝나면 바로 또 한번 풀면서 또 질문 받자. 신상아, 필수형 8, 23, 24 뭐를 풀어보는 게 나을까? 세 문제니까 한 문제니까 너희들이 너가 선택해서 그 문제를 풀도록 할게. 뭐를 풀까? 23번. 23번. 마지막 거 선택 안 했다?
오, 웬일이야? 마지막 건 내가 하겠다. 이게 좀 더 쉬워. 마지막 문제가 좀 더 쉬워. 정말? 나 마지막 걸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마지막 게 더 어려운데. 그럼 24 할까요? 뭐 미지수가 들어가서 이거 조금 쉽지 않을 텐데. 24번으로 갈게. 도형 파트 이렇게 해보자. 나중에 해보고 23번도 안 되면 질문해. 자, 일단 길이가 나와 있는 걸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4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네. 자, 그러면 R이 5분의 4루트 10. 자, 그러면 BC가 2루트 6. 그러면 얘가 2루트 6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BD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2배. 그러면 CD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BD의 길이는 2X라고 이렇게 판단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뭘까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반지름이 나와 있고 요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러면 요 각에 대한 뭘 구할 수 있겠다?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게. 첫 번째로. 그러면 2R 결국 5분의 8 루트 10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그거의 대변인 2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트 4분의 루트 15?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여기서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하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인 파이가 된다는 요 성질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근데 단조건 해봐봐. 얘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은 얘가 예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개 합쳐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가정하면 사인은 얘가 4고 얘가 루트 15네. 그럼 얘는 1이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 것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찾아내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에서 x값을 찾아야 돼. x값 찾을 때 요거에 대한 코사인 나오고 그거 대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코사인 법칙은 대변의 제곱은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면 4, 6, 24니까 대변의 제곱은 이웃한 두 변의 제곱의 합.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곱. 그래서 2x제곱 곱하기 코사인 대각. 그러면 코사인 대각이 요거죠. 그래서 4분의 1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쭉 사라지고 x제곱은 얼마일 것이다? 6. 그러면 x값은 루트 6으로 일단 나오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BCD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 두 변의 길이 그리고 사이각, 사인 사이각 나와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곱 해서 2x제곱 곱하기 사인 사이각, 사인 세타.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래, 그치? 그러면 요 x제곱에다가 6을 딱 집어넣고 요 사인 세타에다가 여기 있는 요 값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S값이 딱 튀어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틀렸어? 제곱 4S 제곱 S까지 맞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된 거고, 자, 빈 부분들 좀 풀면서 첨삭을 하도록 할게.
요거도 했을 때 좀 바로 좀 풀고 질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도저히 출발이 안 되는 문제는 나한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